네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라. 마하트마 간디. 이 명언은 비폭력과 자율성의 철학을 실천한 간디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부정에, 정치의 부패, 인간관계의 왜곡 등을 탓하면서 세상이 변하길 바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소홀히 여깁니다. 간디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내부 세계, 곧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개발의 구호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연결 고리를 회복하자는 근본적 선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명령이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모범이 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간디는 영국 식민지에 저항하면서도 폭력 대신 단식과 침묵, 평화적인 저항을 택했습니다. 그는 변화의 도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되려 했고, 바로 이 명언은 그 철학의 집약체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환경운동, 인권운동, 직장 내 리더십, 가정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세상을 바꿀 자격이 생긴다는 간디의 믿음은 지금도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당신을 더 크게 말해준다. 미셸 드 몽테뉴. 몽테뉴는 에세이라는 장르를 창시한 철학자로 인간의 불완전성과 내면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실험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 명언은 그 철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목표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도덕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실제로 행동과 일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몽테뉴는 진실된 인간은 언어가 아니라 행위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 가치관, 인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말은 순간적이지만 행동은 반복되고 축적되며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평판, 신뢰, 존중은 결국 행동에서 비롯되며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명언은 진실성과 신뢰의 핵심이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음을 경고하며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진실은 타인의 고통을 볼 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수전손택. 수전손택은 전쟁, 질병, 권력, 이미지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을 남긴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입니다. 이 명언은 그녀의 저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에서 발췌된 사상을 반영하며 단순한 도덕적 문장을 넘어서는 깊은 윤리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고통의 이미지를 마주합니다. 전쟁, 난민, 기아, 학대, 불평등, 재난 뉴스나 SNS 속 고통은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고 무감각을 유도합니다. 손택은 그런 익숙함 속에 소비적 시선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단순한 정보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현실이고 누군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그녀는 진실한 삶이란 그 고통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 있지만 공감과 윤리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명언은 진실을 윤리적 개념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응시하는 자세가 곧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뜨거운 감수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손택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절실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묶여 있다. 장 자크 루소. 루소는 인간의 자유, 자연 상태, 사회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철학자입니다.
이 말은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의 서두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 시스템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장하면서 법, 규칙, 계급, 종교, 국가, 도덕 등 수많은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 사슬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규제하고 때로는 억압합니다. 루소는 이를 자연 상태와 문명 상태의 충돌로 보며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려면 인간은 스스로의 통치자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명언은 현대 사회의 규율 사회, 경쟁 사회, 감시 사회에서도 깊이 반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회적 기대와 시스템, 경제적 압력, 기술적 통제 속에 살아갑니다. 루소의 사상은 단순히 반사회적이거나 이상주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공존하며 진정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던집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라. 탈무드. 이 명언은 인간의 존재를 시간의 흐름 속에 놓고 삶의 본질을 통찰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이 세상에 오며 죽을 때도 그 무엇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은 너무 자주 잊히지만 인간의 삶을 가장 겸허하게 성찰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삶 속 지혜와 윤리, 토론, 법률, 관습이 담긴 방대한 기록물로 이 명언은 욕심과 소유에 대한 근본적 경계를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소유와 성취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 명예, 영향력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러한 욕망이 결국 무의미한 것일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금욕주의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소유가 아닌 관계, 나눔, 순간, 가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잃는다는 말처럼 욕심은 결국 불안과 집착을 낳습니다. 삶은 비움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녀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니라 기억, 사랑, 배려, 지혜임을 말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이 남긴 흔적과 타인에게 준 영향일 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게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목표에 자신을 묶어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인생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남긴 철학적 사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흔히 행복의 기반으로 삼는 인간관계나 물질적 소유가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지적하며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방식의 행복을 제시합니다. 사람과 사물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반면 삶의 목표는 우리가 선택하고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내면의 지향점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설정한 목표는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 삶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구축되는 것이라는 통찰을 담고 있으며 특히 현대처럼 관계와 소비에 쉽게 지배당하는 시대에 자기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되짚게 하는 철학적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 명언은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인생 조언 중 하나로 성공보다 더 본질적인 삶의 기준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나 물질적 성과에 의해 정의되지만 가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신념, 정직함, 배려, 진실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그가 강조한 것은 과학적 업적이 아닌 인간됨과 철학적 태도였습니다.
성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될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 말은 교육, 직장,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목표 설정의 기준을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길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명언으로 자기 정체성과 윤리적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말은 행동보다 적게 하고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이 하라.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는 인간 내면의 갈등과 욕망을 날카롭게 묘사한 극작가로 이 명언은 그의 수많은 작품에 담긴 진실과 허세의 대비를 농축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상이나 포부를 크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도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말보다 일관된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명언은 현대 사회에도 매우 유효합니다. SNS나 미디어 속 우리는 수많은 말과 주장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질적 변화나 감동은 언제나 말 없는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조용한 신뢰, 묵묵한 헌신, 구체적 행동이야말로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철학을 이 문장은 함축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을지는 선택이다. 하랄드 쿠시너. 이 명언은 인간이 삶에서 마주하는 불가피한 고통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쿠시너는 실제로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슬픔을 견디며 이 명언을 통해 신과 인간, 고통과 의미에 대한 성찰을 깊이 있게 펼쳤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질병, 상실, 실패 등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는 삶의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자세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회복 탄력성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상처를 회피하지 않되 그 상처가 삶 전체를 결정짓지 않도록 선택의 자유를 지닌 주체로서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이오넬 로건. 이 명언은 영화 킹스 스피치로 널리 알려졌으며 실존 인물인 라이오넬 로건이 말더듬이를 알턴 조지 6세에게 전한 가르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란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건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에서 진정한 힘이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겸손에 대한 찬양이자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리한 시도를 줄이며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이나 자기계발에서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약점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리더는 신뢰를 얻습니다. 결국 진정한 강함은 무오류 상태가 아닌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이 이 명언에 담겨 있습니다.